현재 월소득은 220만 원에서 230만 원 사이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 15년을 쭉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현재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동산을 개발, 시행하는 회사에서 격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한다는 단순한 목적을 넘어서 자기 개발을 통해 저를 성장시키고 경제적인 능력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획을 세우려니 그 단계에서부터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사업도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현재로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악착같이 모은 종잣돈 2,500만 원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딱 봤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후배 동생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이분의 이름은 이분이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이분이 딱 생각났어요. 제이님처럼 부동산 개발 시행사에서 성공하신 30대 중반 분이 계셔요. 월급 70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500억 정도의 회사 규모를 돌리고 있는데요. 이분 순 자산이 100억에서 했습니다. 한 150억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시지만 이분은 40대가 되면 1,000억 원 이상을 굴릴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30대 중반에 이걸 지금 500억을 돌리고 있는데요. 40대에는 1,000억 이상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테 제가 요청을 했어요. 본인처럼 비슷하게 어려움이 처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성장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분을 코칭할 때 함께 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연을 보시고 직접 저한테 메시지를 아주 길게 주셨어요. 코칭을 제가 한다기보단 제가 좋아하는 이 후배님, 사업가가 되신 이 후배님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코칭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이분은 이름을 뭘로 할까요? 롤모델 사업가. 만약에 제이님께서 롤모델로 삼으시면 좋을 사업가를 여성 사업가인데요. 롤모델 사업가로 이름을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직장인이 자산 100억을 만들 수 있었던 방법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최고치를 찍어보면 그 다음에 루트가 보인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여러분이 이 일을 돈 때문에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좋아해서 시작됐을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일단 직장에서 내가 그만두지 못할 거면 이 일을 내가 몇 년이나 해왔단 말이야. 이 일을 그만두고 딴 일을 하면 그 딴 일도 그만큼만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일을 1년에서 5년 정도 했어. 그런데 이 일로 월급 받고 있으면 한 70 정도는 왔습니다.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100이라고 쳤을 때, 그 업계의 최고가 100이라고 쳤을 때 하지 않는 사람 0이고, 그럼 내가 월급 받고 몇 년이고 이 일을 했으면 한 70은 왔습니다. 나머지 30을 한번 가보는 거.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치를 한번 가본 사람은 다른 일을 했을 때 그게 속도가 엄청 빨라요. 제가 일단 사업가로서 성공을 하니까 작가로서도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 작가로서 성공을 하니까 그 인스타그램에 성공을 하게 되고 인스타그램 성공해서 유튜브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어떤 CEO도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CEO가 됐거든요. 그 사람도 어떻게 내가 우리 회사의 CEO가 돼 생각지도 못했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최고로 하려고 하고 혁신적으로 성과 있게 지속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장을 하고 하니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작은 산 밑에 있어. 앞에 보면 안 보이죠. 다음 산이 안 보입니다. CEO라는 산이 안 보여요. 그러나 일단 이 매산에 올라가 보면 그 뒤에 있는 조금 높은 산이 보여요. 그 산이 올라가 보면 그 뒤에 있는 더 큰 산이 보입니다. 지금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가 200만 원 벌고 있는데 진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 미리 걱정하면 정말 안 되고요. 최고치를 찍어보겠다.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치를 어떻게 하면 찍을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을 이미 해본 사람이 있는지 롤모델은 누군지 회사 안과 밖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여성 기업가분은요 현재 30대 중반이신데 대학교는 늘 알바를 해오셨었고요. 이분도 가정 환경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혼자서 거의 컸어요. 졸업할 때쯤
500만 원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첫 금연은 70만 원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만 원이 아니에요. 70만 원. 그래서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셨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영업직, 분양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시작했다고 해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데 그걸 그때 당시 대표님이 굉장히 좋게 보셔서 작은 일을 시작으로 점점점 이분이 큰 일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눈에 띕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보면 눈에 띄어요. 내가 제일 일찍 가는데 벌써 나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런 분들은 어느 날 눈에 띄어요.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느 날 회사 성장을 지속적으로 돕다 보면 당연히 내 성장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눈에 띄어요. 내가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뭐 내 아이디어를 상사한테 뺏겼다 뭐 어쨌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지속적으로 혁신적으로 하면 그 한두 개 아이디어 뺏겼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 회사에 있고 이분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나오고 새로운 일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눈에 띕니다. 이 보석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점점점 돼가면 돼요. 그래서 점점점 큰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친구 회사 가면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직원들 보면 보여요.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회사 대표님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대표님들 사이에서도 막 내일도 해줘. 그래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일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해요. 중요한 건 돈 벌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성취감으로 일하다가 이분의 성향에는 영업이 맞다 보니까 일하는지 노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미쳐야 돼요. 그 일을 돈 때문에 일하더라도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 안에 분명히 부동산 업 안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고요. 시공사 안에도 여러 가지 일이 무슨 일을 하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사 건물 올라가는 것은 내가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도 그 건물 안에서 살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지은 이 건물 안에서 또는 내가 판 이 건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식구들이 보호받고 살 거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완전히 일에만 몰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업을 해서 빠르게 3년 이내에 1억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쯤 부동산 경기가 하하였는데 제가 일하던 회사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2채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시공사에서 일하게 되면 당연히 시공에서 짓는 사람이 있어. 돈이 좀 모자라도 그리고 좋은 거 좀 싸게 됐을 때 사장님한테 말해서 저 이거 한 채 제가 살게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막 회사 돈을 막 버려들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당연히 사장님이 좋게 주겠죠. 그렇게 만들어야죠. 설득력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2채를 사게 되었대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역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어 자산을 굴리게 된 거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시행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분은 가장 작은 회사에서 시작했고 회사 내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다가 회사에서 가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리고 완전 프리랜서가 됐겠죠. 그러다가 주택 건설 법인 및 중개업을 사업을 확대하다가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행은 뭐냐면 땅을 사는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을 지어서 파는 거예요. 이런 루트로 점점점 자신의 실력을 쌓아나갔다고 해요. 당연히 이분의 업종이 부동산 영업직이다 보니 돈의 액수가 커서 일반 직장인보다는 돈을 모으는 게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 내 직장에서 최고가 되어보면 어떤 루트로 성공할 수 있을지 그때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가보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셔도 시행사를 옮길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또 시행사를 옮기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또 다른 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3년, 5년. 근데 이분은 지금 시행사에 계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 제이님은 성향을 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외향적이라면 격리 업무보다는 부동산 영업직을 권유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우리 그 롤모델님께서 지금 제이님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 볼게요. 저는 부동산 영업직이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는 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내향적이시라면 격리 업무 파트에서 탁월히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야 하고요. 이렇게 1년 정도 회사 생활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제 그릇을 키우고 종잣돈 2,500만 원을 최소 5천만 원 정도로 더 불려서 부동산 투자로 자신을 키워나갈 것 같대요. 반드시 몇 년 안에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급하게 투자하거나 그릇이 안 되면 2,500만 원까지 지킬 수 없으니까 일단은 보시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서 기회를 기다려라. 두 번째 팁은 회사에서 부족한 인재가 무엇인지 빨리 파악해라. 개발 시행회사에서는 많은 곳에서 부족한 인력이 많다고 해요. 이분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매출 500억 미만 시행사면 추천하지만 이 사연자님이 회사 규모가 지금 1,6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출이 1,600억이니까 좀 크죠. 그래서 그 회사의 능력자 곁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배우고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하고 팔리오워십을 가진 충실한 직원인 태도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면서 1년을 보내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업무 파트를 바꿔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규모가 비교적 큰 회사라면 직원이 많은 회사를 다닌다 하셔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재가 부족한 분야를 노리면 좋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것부터 본인이 맡아서 하면 더 큰 범위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하는 일을 비슷하게 잘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일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범위를 넓혔고 또 비슷하게 잘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 확대해서 범위를 넓혔습니다. 예를 들면 박진영이 가수를 하다가 정상에 가니까 작사 작곡을 했고 다른 가수들도 작사 작곡을 하니까 후배 가수를 키웠고 그러면서 또 경쟁자가 생기니까 미국 시장을 진출했고 와 뭔가 남과 경쟁한다기보다는 남과 아예 다르게 생각하는 걸 보고 제 일에도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는 일에 1등이 되었으니 조금 더 큰 업무에서 1등을 하고자 했고 거기서 1등을 하면 더 일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금에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이 롤모델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꼭 부동산 시행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의 회사에서도 이 조언을 참고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 회사가 저는 제일 크거든요. 그 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회사 작을 때 들어왔는데 우리가 승승장구했잖아요. 근데 작은 위생관리 담당으로 들어왔다가 점점점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위생관리를 하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뭔 일을 못해. 너 이것 좀 도와줄래? 그럼 네?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야. 자기 일 플러스. 다른 사람들은 이거 좀 도와줄래 이러면 나는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넘쳐나고 나 이거 빼줘 돈 더 줘 뭐 해 막 이러는데 우리 회사가 그때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이분은 내일처럼 했어요. 그러더니 이 업무를 배우게 되더라고. 또 이제 이 업무를 배우면서 이제 두 가지인가 위생 플러스 슈퍼바이저 역할도 해주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한테 독일의 지사장 자리가 비어 있는 거야. 너 독일의 지사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독일 직원한테 네가 코치 좀 해줄래? 독일 말단 직원이 있는데 이분이 지사장처럼 코칭까지 해주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세 개의 업무를 한 거죠. 물론 위임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하셨겠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원들한테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점점점 위임을 잘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독일도 맡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사장 역할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위생 관리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점 하나를 맡아가는데도 새로운 일을 또 맡고도 가능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지금은 넘버 2입니다. 그 수많은 직원들에서. 아마 이분도 그때는 그렇게 자기가 성장할지 몰랐었을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IT까지 했어요. 진짜 위생 엔지니어가 IT까지 하기가 정말 특이한 이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롤모델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회사에서 부족한 인력이 뭐고 거기에 내가 가장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좀 맡아라. 세 번째 꿀팁은요. 내가 사장이라는 마인드로 일하십시오. 내가 주인이라는 마인드로 한번 일을 해봐요. 이런 직원들도 있어요. 저희 직원 옛날에 식당에서 제 요리사로 왔던 직원 중에 너 진짜 일 좀 더 잘하니까 내가 뭐 좀 더 시켜줄게. 그러면 이분이 그래. 켈리야.
나는 네가 월급 준 만큼만 일해. 아니 무슨 소리야. 네가 일한 만큼 내가 준다니까. 그러니까 둘이 이게 안 맞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회사는요, 내가 일한 만큼만 월급 주지 않아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제 친구 중에 한 번도 그랬는데, 나는 회사에 1억 원어치 매출을 해주는데 월급이 3천만 원밖에 안 돼. 아, 내가 미쳤냐? 내가 차리지? 근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1억 원의 매출이 전부 다 수입으로 잡히지 않아요. 진짜 5% 이득률 내기가 어렵거든요. 내 매출이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현장에서 요리를 팔겠지만 음식을 판 그 매출이 전부 다 그 이득이 아니거든요. 본사에 직원도 있고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세금도 내야 되고, 월급을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줘야 되면 회사에서 드는 돈 최소한 250에서 300만 원이 들거든요. 세금을 내고 나면 그 사람한테 주는 게, 그 사람이 받아가는 건 100만 원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매출 10배 이상은 해야지 내가 내 월급이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받고 싶은 만큼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월급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렇잖아요. 사장들이 처음에, 저도 거의 우리 회사에 2년 정도 월급이 없었습니다. 월급은 무슨 월급입니까? 일은 세게 빠지게 하고 돈은 진짜 다음 달 월급 어떻게 주지 그 고민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주인인식으로 일을 하면은 분명히 주인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지만, 어쨌든 주인인식으로 일을 하시는 리더들이 리더가 됩니다. 미리 돈 안 들이고 주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합니다. 우리 리더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야, 이 사람 너무 멋있다. 제가 가끔 이렇잖아. 돈을 벌기 위해서 쉬운 길만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오히려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회사 몰래 딴짓을 했어. 그래서 2가지 주머니를 찼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회사에서 성장의 기회도 놓치고요. 거짓말했다는 내 마인드에 또 생각이 남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큰 리더가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뭔가 이런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4번째 꿀팁. 나의 가치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어라.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업을 월급 70에 인센티브를 30만 원 받고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 당시 이분은 방에 누웠을 때 바로 보이는 천장에 빨간 매직으로 벌고 싶은 금액을 적었대요. 내가 침대에 누웠을 때 빨간 매직으로 썼대. 와, 저는 비전보드, 제 비전보드 있잖아요. 이런 비전보드, 이런 거를 제가 올해 2022년에 비전보드입니다. 저는 이 매장 만들어요. 비전보드를 그림으로.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개 복사해서 코팅해갖고 올려놓습니다. 컴퓨터 바탕에만 깔아놓고. 그리고 진짜 글로도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천장에도 붙이시고. 너무 좋습니다. 화장실에도 붙이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회사도 나 몰래 내가 보는 곳에 이렇게 구석에 붙여놓는 거야. 내가 있는 그 안에 내 꿈을 적어놓는 거야. 왜냐면 이게 잠재의식이 계속 집어넣어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월 2천만 원 벌고 싶다. 월 70만 원 받고 인센티브가 30만 원이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100만 원은 버는 사람이 2천만 원을 벌고 싶다. 그게 몇 배야? 20배를 벌고 싶다. 이거를 여기다가 월 2천만 원이라고 써놨대. 그래서 늘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자기 전에 계속 생각했다고 합니다. 2008년 그 당시 이분이 부동산 영업직으로 일하는데 한 채를 팔고 받은 돈은 30만 원이었고, 한 채 분양가는 3억 정도였다고 해요. 한 채 분양가가 3억인데 그 하나를 팔면 30만 원을 벌었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몸값은 30만 원이라고 분양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분은 내 몸값은 3억이다라고 생각했대. 30만 원 내 커미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3억이 내 몸값이라고 생각했대, 이분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채를 팔면 3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30억을 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내 자신이 30억 정도 매출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문을 걸었대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시면서 3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채우려면 쉽지 않으셨으니까 세대당 200만 원 수당을 받고 10채를 팔면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계획을 짜서
그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물질적으로 없던 시절이지만 마음은 늘 부자가 된 것 같이 생각했었거든요. 한 달에 벌던 원하는 액수, 그리고 목표, 꿈, 성공한 사람, 저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들의 사진을 수집해서 사진을 수첩에 붙여서 늘 자극받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5번째 꿀팁은요, 이분이 하신 말이에요. 심리 관련 책 50권을 읽어라. 이분이 정말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재산이라는 것을 책에서 배웠대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에 사랑을 줄 줄도 몰랐고 이기적이었으며 자존감이 낮고 질투도 많고 자격지심도 많고 열등감에 쌓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미인 칭격기가 뭐냐면 미는 미소, 이는 인사, 칭은 칭찬, 격은 격리, 그리고 기는 기대 하는 5가지 마음으로 무조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소, 인사, 칭찬, 격려, 기대, 이 5가지 마음으로 무조건 만나는 사람에게 이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신기하게도 이런 생활을 하고부터 저는 사랑받기 시작했고 저에게 다들 친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리책을 보게 되었고 남녀 심리, 인간 심리 등등 심리와 관련된 책을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게 토대가 되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편안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각자 자리에서 심리책을 읽으면서 훨씬 더 삶이 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꿀팁은요, 자기계발 관련 책 50권을 읽어라. 100권의 책을 읽으면 그 분야의 학위를 딴 것 같다. 파리에서 불수납하는 여자 책도 진짜 달달달 외우듯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권의 책을 추천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추천했어요. 거인을 깨워라. 토니 라빈슨이라고 하는 제 롤모델님이 쓰신 것입니다. 저도 이거 먹어버렸어요. 성공의 개념,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크릿 있죠? 시크릿, 비밀. 제가 읽어주는 거 있습니다. 제 웰싱킹 책방에도 제가 읽어주는 거 있어요. 책 읽기 싫어하시는 분은 이거 100일만 들어보세요. 100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는 책이 있대요. 용기와 신념을 일깨워준대요.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부동산 사업의 롤모델의 삶을 보여주고요. 엄마는 CEO, 일과 가정 모든 걸 다 잡은 부동산계 최고의 여성 롤모델 책. 설득의 심리학 1, 2, 3권. 7번째 꿀팁.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라. 이거 진짜 제가 리더십을 기르는 제가 하시는 말들 이분하고 거의 비쌉니다.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캘리스들이 굉장히 많은 재능을 기부하고 있고요.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한 번도 안 해보고 재능 기부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런 분들 한번 너무 나만 생각하시는 분은 돈그릇이 작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세수대야 만에 그냥 뭐가 하나 넘치면 다 돈을 모았다가도 확 넘쳐버려. 돈그릇을 키워야 돼. 조금 밖을 좀 바라봐야지. 내가 돈이 안 되더라도 한번 그것을 책임감 있게 한번 해보면 굉장히 많은 그 돈그릇이 커지고 사람분이 눈이 커지고 이런 리더십이 커집니다. 테니스 모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독서 모임, 운동 모임 이런 거 다 있어요. 이런 데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내 주변을 긍정적인 친구들로 채우십시오. 내가 자주 보는 사람의 5명의 합에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자주 보는 내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캘리스트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요. 혁신적입니다. 굉장히 좋으세요. 이런 분들을 친구로 사귀고 이렇게 그룹에 모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제이님처럼 사연을 공유해 주시면 채택이 되신 분들은 코칭을 해드립니다. 코칭 진짜 억선이 코칭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